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네, 오늘 제가 찍어볼 영상은 뭐냐면, 지금 또 공채 시즌이 돌아왔고, 또 지금 이렇게 찬바람이 솔솔 불 때쯤이면, 제 기억상으로는 저도 임원 면접을 준비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거를 어떻게 예쁘게 메이킹을 해서 조금 더 다른 지원자들보다 조금 더 낫게 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면서 제가 깨달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대기업 면접 그리고 외항사 승무원 면접에 둘 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팁을 나름대로 추려서 한번 엑기스만 좀 이렇게 전달을 드려볼까 해요. 조금 더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제 일반 대기업을 준비를 할 때 CJ뿐만 아니라 뭐 KT, 대졸공채 뭐 최종까지 갔던 경험이 있고 녹십자도 또 최종을 가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관련 일반 기업 준비 과정이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합격하기 전까지 제가 오픈데이를 진짜 많이 돌아다니면서 유럽도 가보고 뭐 아시아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가보고 생생한 기록이 궁금하시다면 제 블로그 주소도 밑에 첨부를 할 테니까요. 블로그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DM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래도 시간이 날 때 짬짬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일반 기업 썸네일 써도 되겠다. 일반 기업 그리고 외항사 승무원 둘 다 통하는 그 면접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핵심? 코어와 같은 어떤 그런 꿀팁을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짠! 첫 번째 면접의 핵심 뭐냐면 바로 답변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모든 요소도 다 면접의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다.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말하는 답변의 논리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면접은 꾸며낼 수가 있잖아요. 그 답변은 꾸며낼 수가 있지만 그런 비언어적인 요소에서는 꾸며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답변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모든 것이 다 평가의 요소에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일반 회사 면접을 봤을 때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저를 이제 스캔을 하시고 체크를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면접 경험이 있으시거나 스터디만 해보셔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비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박 웃음을 짓고 좀 씩씩하고 또랑또랑해 보이고 좀 똘똘해 보이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일반 기업은 조금 그런 식으로 그냥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고 크게 뭐 특이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약간 무난무난하게 잘 섞여 들어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라는 본분을 잊지 않고 좀 그런 솔선수범해서 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젊은 피로 이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냥 미생에서 미생에서 보이는 장그래 그리고 강소라 씨 그리고 강하늘 씨의 장점을 다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사기캐를 연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도 사기캐가 절대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외항사 승무원의 비언어적인 표현은 너무너무 일반 기업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외항사 승무원분들 스터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미소를 시종일관 잃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약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제 좀 외항사 승무원 면접을 볼 때 가졌던 그런 느낌은 배려, 공감,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 따스함, 그리고 정말 화장실이 어디예요? 물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질문에 그럼요. 가져다 드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따스하게 말을 해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들이되 그렇지만 프로페셔널하고 그래도 강단이 있어 보이는 그런 본인의 중심이 잘 서 있지만 따스한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일반 기업 면접을 준비를 할 때랑 그리고 면접을 볼 때랑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두 번째 팁은 뭐냐면요, 바로 면접을 보는 그 기업의 어떤 기본적인 배경, 그리고 산업군, 트렌드, 그리고 이제 전망, 뭐 라이벌 기업에 대한 현황, 뭐 최종 신문 기사, 그리고 만약에 제조업이라면은 그 제조업이 다루고 있는 상품군까지 좀 완벽하게 알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왜냐면요, 일단 많이 공부를 하고 갈수록 그 느껴지는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 답변에서의 자신감의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 제가 공부한 거를 약간 저 이만큼 회사에 애정이 있고 이만큼 준비해 왔어요 라는 걸 살짝 은은하게 겸손하게 뽐내면서 대답을 엮어가면은 정말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제일제당 면접을 볼 때 그 당시에 이제 정말 주력했던 제품군이 바로 김치였어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김치 MS가 CJ가 1등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CJ가 1등이 그때는 아니었어요. 아쉽게도 그 종갓집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치 MS를 좀 끌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내부적으로 들어가지고 김치에 대한 어떤 신제품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 나갔고, 프로모션 방안도 많이 좀 심사숙고해 갔었고, 그리고 어떤 제품이 좀 아쉽게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이 지금 1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이 경쟁사한테 도저히 좀 아쉽지만 이게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있는지, 아쉽지만 조금 뒤처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최신 기사들, 어떤 신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나라의 또 제품을 또 판매를 하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응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트도 정말 많이 돌아다녔고요. 현재 제일제당이 어떤 프로모션을 하고 어떤 제품에 어떤 가격대로 프로모션을 하는지, 그래서 실제로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사전과제 때 제가 그 뿌띠첼 미초 있잖아요. 미초의 프로모션가를 외워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외항사 승무원 면접을 준비하실 때도 이런 지식 같은 경우를 당연히 알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제가 중동의 오만에어라고, 사실 제 드림 컴퍼니가 원래는 오만에어였어요. 오만에어랑 에미레이츠를 가고 싶었는데, 제가 오만에어 면접을 볼 때 대답을 못했던 게 뭐냐면은, 오만에어의 신규 취향지를 최근 취향지 몇 개를 대봐라 라고 하셨나? 하여튼 뭐 신규 취향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승무원 면접은 뭐 그런 거 알고 가야 될까? 그냥 승무원 면접은 이미지 보고 뽑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해간 거였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 분들의 표정이 정말 안 좋으셨고, 정말 준비가 안 된 지원자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 게 그 찰나의 눈동자에서 싹 스쳐 지나가셨어요. 제가 합격했던 캐세이 퍼시픽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알고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되고, 실제로 면접관 분들께서 신규 취향지 우리 어디 취향하는 거 너 알고 있어? 뭐 내지는 우리 신규 취향지 혹시 알고 있니? 좀 얘기해 줘 볼래? 이런 식으로 질문도 하세요. 그러니까 꼭 면접 기회를 잡게 되신다거나 면접을 준비하시면 그런 부분도 알아가셔서 저처럼 실수하시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네, 세 번째 팁은 뭐냐면요, 바로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를 정말 모두 다 해가셨으면 좋겠고, 진짜 많은 모의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보고 가시라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새는 또 돌발 질문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돌발을 받아봤냐면, 삼행시가 가능하냐, 그리고 장기자랑이 가능하냐, 뭐 되게 기초적이고 고전적인 질문, 뭐 남극에서 냉장고를 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으로 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다든지, 그리고 제가 KT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말렸던 질문은 뭐였냐면, 정말 기본적인 질문이었어요. 뭐 쉴 때 뭐 하세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그거를 너무 이제
그때 KT가 5G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인가? 그거를 준비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5G랑 또 막 엮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면접관 분의 표정이 정말 안 좋으셨어요. 제가 봤던 모든 면접관 분 중에서 가장 안 좋으셨어요. 내려놓고 봐야 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했던 이력에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회사의 방향과 지식에 대한 거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진짜 내추럴한 저의 본 모습을 알고 싶으셔서 내지는 정말 당황스러운 질문을 해서 이 지원자의 원초적인 반응이 궁금하다 하시는 그런 질문이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임원 면접에서는 특히 더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중에 기출 돌아다니는 걸 정말 다 뽑아서 커팅을 해가지고 그런 스타벅스 텀블러 주머니였나? 이렇게 안 보이는 천 주머니 같은 데다 그 모든 거를 다 넣고 하나씩 랜더믹하게 뽑아서 대답한 거는 동그라미 치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거의 임원분들의 연배랑 비슷하시기 때문에 퇴근하시고 돌아오시면 집에서 아버지가 저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저희 아버지도 한예리함 하시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것들을 캐치해서 이런 부분에서 너가 좀 페이스가 말린 것 같아, 이런 부분에서 목소리가 좀 떨리더라, 너 당황했지, 이거를 굉장히 딱딱 냉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피드백을 또 보완하고 또 영상으로 찍어보고 제가 나는 눈썹을 좀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네, 나는 좀 손을 많이 쓰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꿀팁입니다. 마지막 꿀팁은 뭐냐면, 이게 면접을 응하실 때 특히나 이거는 좀 임원 면접이라든지 외항사 승무원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면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일반 회사 면접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실무진 분들 면접 그리고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그 면접관 분들께서 연령층도 좀 영하시고 조금 젊으신 편이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력에 관한 질문도 많이 물어보시고, 경험 그리고 지식을 약간 평가하는 질문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냥 저는 조금 더 똑똑해 보이고 똘똘해 보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임원 면접으로 가니까 그 메이킹이 안 통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창피한 과거의 면접에서 발언들도 많은데, 그냥 나 잘났어 이런 느낌으로 제가 좀 봤던 면접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 보면 이제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과거였습니다. 솔직히 이 회사 면접이라는 것도 인연이 있어야 약간 커플이 되고 결혼을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그 기업에 가고 싶어도 그 회사랑 그 인연, 데스티니가 있어야 저희가 입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편하게 질문하신 질문에는 편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CJ 제품 중에 뭘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저는 CJ 제일제당 제품 거의 모든 걸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요즘 대세인 비비고 국탕찌개가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이거에 대한 진위가 뭘까 이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분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오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외항사 승무원 면접은 진짜 면접관분하고 케미가 너무너무 중요한 면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직무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직무 적합도를 평가하려고 하는 나름의 그런 질문들이 또 있어서 전공적인 지식을 좀 깊게 요하는 직무라든지 뭐 직무에 대한 스킬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좀 강하게 있어야 되는 직무라면 오히려 뭐 필기시험도 보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외항사 승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 안 해도 너무너무 아실 거예요. 면접을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면접관과의 케미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약간의 그날의 운도 필요하다. 모든 면접이나 우리가 인생에서 모든 것들이 다 운에 좌지우지 되고 운이 중요하지만, 특히나 외항사 승무원 면접은 운이 조금 더 중요한 면접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 회사보다는 조금 더 저한테는 어려웠던 것도 같아요. 모든 기업에 입사는 인연이 닿아야 되고 운이 있어야 되겠지만 외항사 승무원 면접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운한테 맡길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항사 승무원 면접도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그냥 본인을 좀 내려놓고 너무 가식적이거나 너무 천사 같은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그냥 본인의 강점을 하나의 캐릭터화 시키셔서 그것대로 그냥 좋은 기운을 쭉 끌고 가시고 그냥 외국인 친구 내지는 외국인 면접관 분과 그냥 좋은 대화를 하루 재밌게 나누고 오고 내 좋은 이미지를 잘 각인시켜주고 오면 되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외항사 승무원에 대한 직무적인 그런 느낌은 조금 더 배려 있고 따뜻하고 또 프로페셔널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고려하셔서 답변이라든지 그런 케미를 만드는 그런 면접을 끌고 가시면 되겠죠. 회사 승무원 면접이든 일반 회사든 자신감 있되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이게 얼마나 어렵고 양면적인 대답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겸손함을 깔되 자신 있어 보이는 그런 애티튜드로 면접관분들과 모두 교류를 하고 그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조금 더 부담도 없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내려놓고 본 면접이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는 제가 옛날 영상에도 하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빼놨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비장의 무기를 꼭 하나를 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네, CJ가 김치 MS 1위를 만들어야지 라는 걸로 모든 이제 직원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김치 1위를 할 수 있을지 그 방안 그리고 신제품 구상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을 해갔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트렌드와 접목을 시켜서 신제품에 대한 김치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도 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프로모션하면 좋을지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치 종류라든지 프로모션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알아가려고 했었고, 그래서 제일제당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제가 비록 아무것도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걸 위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신입사원다운 패기로 좀 그런 아이디어를 좀 짜내봤습니다. 이런 거를 준비를 해갖고 실제로도 그걸 물어봐 주셨어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하게도 그걸 딱 물어서 준비한 걸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다. 근데 또 구상과 실현시키는 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고민 중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옳았구나, 잘됐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서 그 면접관분들께서 저를 좀 흡족하게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좋은 좀 피드백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항사 승무원 면접 같은 경우는 오픈 카톡방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캐세이퍼시픽 면접을 보신 분들이 후기를 상세하게 적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모든 답변을 다 수기로 일일이 적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면접관분 팔이 진짜 아프시겠다. 정말 정신없이 필기를 해야 되고 하루에 나 혼자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원자도 다 봐야 되는데 얼마나 쉽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면접 볼 때 그분의 마음을 좀 녹일 만한 멘트를 준비해 가야겠다. 근데 면접관님 이거 다 적으시는 거예요? 팔이 너무 아프시겠어요. 제가 면접관님 적기 편하시라고 일부러 천천히 또박또박 알아듣기 편하시게 대답을 하도록 할게요. 그 멘트가 끝나자마자 면접관분이 저를 보시면서 약간의 감동 모먼트가 있었던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정말 비슷비슷한 수준의 지원자들보다 요만큼 나은 차이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디테일한 비장의 무기를 꼭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마음에 품고 가는 것과 안 품고 가는 것의 자신감의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 갔던 면접에 좋은 그런 결과를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이런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나중에는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면접에 있어서 정말 준비할 게 많죠. 뭐 비언어적인 표현도 신경 써야 되고 답변도 신경 써야 되고 근데 비장의 무기까지 준비해 가야 되고 진짜 준비할 게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렵사리 온 기회이기 때문에 잘 잡으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회사 그리고 외항사 승무원 면접에서 모두 통하는 면접의 꿀팁을 좀 알려드렸어요. 여러모로 지금 쉽지 않은 시기에 일반 회사도 그렇고 승무원도 그렇고 준비하시는 게 참 녹록지는 않으실 환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준비를 열심히 해놓으시면 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또 열심히 준비한 자에게 또 보상이 따르는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서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조만간 또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